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진이 어디에선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딥페이크 범죄, 그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되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기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이 GAN으로 이를 통해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인 영상 합성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영화 제작이나 광고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된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 음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주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같은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에서 빠르게 유포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서비스는 단돈 2,000원 정도에 제공되며 이러한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범죄의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청소년들도 쉽게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들 중 많은 이들이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하지만 그 피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청소년, 교사, 공무원, 군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으며 심지어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에 들어 딥페이크 범죄는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1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조작된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영상이 여러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된 메신저 앱이나 다크웹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그 유포 경로를 추적하거나 영상 삭제 요청을 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영상이 한번 퍼지면 무한히 복제되고 공유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의 범위는 더욱 확산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 놀이 문화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포하는 데 필요한 포인트를 친구 초대나 간단한 활동으로 얻을 수 있어 돈이 없는 청소년들조차 쉽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확산은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영상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범죄는 익명성을 이용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률이 극히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사람은 12명에 불과하며 구속률은 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낮은 것도 처벌이 미흡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경감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가해자가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피해나 범죄의 악의성을 고려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 체계로는 딥페이크 범죄를 적절하게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음란물로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진을 찍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매일 내 이름을 검색하며 누군가 내 영상이나 사진을 퍼뜨릴까봐 겁이 나요.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의 사진이 변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감까지 파괴합니다. 피해자는 매일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일 경우 이러한 피해는 심리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감,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관련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실시간으로 불법 영상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이루어지는 대화방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제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훨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으며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과 개인정보 관리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릴 때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진 공개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진에 포함된 메타데이터를 제거하여 위치 정보나 기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SNS에서의 익명성 관리입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처럼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에서 활동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쉽게 사진이 도용될 수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입니다. 자신의 사진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 영상의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영상이 빠르게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에서의 활동 기록 관리입니다. 자신이 남긴 게시물이나 사진 등의 온라인 활동 기록은 늘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프로필 사진이나 공개적인 활동 기록은 최소화하고 SNS 활동을 할 때도 보안 설정을 강화하세요. 다섯 번째는 예방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교나 가정에서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진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개인, 정부, 법적 시스템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예방 방법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